우리가 나이가 들면 내장 지방이 쌓입니다. 그래서 내장 지방을 빼기 위해서 그냥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보다 관절 주위에 있는 근육들을 제대로 써서 안정성을 만들면서 전신 운동을 한다면 내장 지방 레벨도 줄일 수 있고 우리 관절의 안정성도 함께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방법을 웜업부터 메인 운동까지 순서대로 알려드릴 거예요. 안녕하세요. 파보 스포츠를 운영하고 있는 물리치료사이자 운동 전문가 최정욱입니다. 하체 운동 위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허벅지 근육이 많으면 많을수록 당 처리를 잘한다고 해요. 그리고 또 나이가 들면 낙상 위험이 증가하죠. 이때 중요한 게 바로 하체 근력입니다. 그래서 발목, 무릎, 고관절의 근육들을 적절히 써서 관절의 안정성도 만들고 하체 근력도 발달시킬 수 있는 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운동은 우리 허벅지 안쪽에 있는 근육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 넓이로 다리를 벌릴 거고요. 양손은 이렇게 앞쪽에 모아줄 겁니다. 그리고 기마 자세 하듯이 쭉 내려가서 버틸 겁니다. 여기서 10초를 버티셔야 돼요. 이렇게 버티고 있다 보면 무릎 바로 위쪽, 허벅지 반 잘랐을 때 아래쪽에서 근육이 사용되는 느낌을 받을 겁니다. 그 느낌을 받았다면 10초 버티고 허벅지에 힘을 주면서 천천히 일어날 거예요. 이때 무릎에 힘을 주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허벅지 안쪽에서 뭔가 땡땡한 느낌이 느껴질 거고요. 그 느낌이 점점 허벅지 전체에 퍼질 겁니다. 이 느낌을 꼭 느껴주셔야 돼요. 다시 천천히 내려가서 10초 버틸 겁니다. 자, 버틸 때 어디? 우리 무릎 바로 위쪽 허벅지 반 잘랐을 때 아래쪽에 자극 느낄 겁니다. 여기서 10초 버틸 거예요. 자, 버티고 자극이 커졌다면 허벅지 힘주면서 무릎을 끝까지 편다. 다시 한 번 더 무릎 구부리면서 내려가서 버티기. 똑같이 10초 버티고 위쪽 자극 느끼고. 이때 주의사항은 내려갔을 때 허리가 말리지 않도록 오링등이 유지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아랫배는 쏙 하고 집어넣을 거고요. 다시 허벅지 힘주면서 무릎을 끝까지 펴니다. 다시 내려가기 하나, 쭉 내려가서 버티기. (10초) 지났으면 다시 허벅지 힘주면서 올라오고 다시 한 번 더 바로 쪼그리 앉기 하나, 10, 9, 8, 7, 6, 5, 4, 3, 2. 자, 허벅지 힘주면서 무릎 끝까지 펴서 일어나기. 자, 이렇게 10초 버티기 10회를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주의사항은 꼭 허벅지 안쪽에 자극을 느껴주셔야 돼요. 자, 이 운동이 끝났으면 쉬는 시간 없이 바로 두 번째 운동으로 넘어갈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운동입니다. 방금 전에 기마 자세를 했죠. 똑같이 쪼그려 앉기 기마 자세 만들어 줄 겁니다. 여기서 뒤꿈치를 먼저 들어줄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허벅지 힘주면서 무릎을 끝까지 필 거고요. 허벅지 전체에 힘을 느꼈다면 천천히 뒤꿈치 내려옵니다. 다시 한 번 더 스쿼트 내려갈 거고요. 무릎 고정, 뒤꿈치만 들어주시고 자, 허벅지 힘주면서 끝까지 펴주시고 다시 뒤꿈치 내려오는 동작입니다. 자, 이렇게 10회를 진행을 할 거예요. 자, 함께 자, 스쿼트, 뒤꿈치, 허벅지 내려오기. 다시 스쿼트, 뒤꿈치, 허벅지 내려오기. 다시 한 번 더 스쿼트, 뒤꿈치, 허벅지 내려오기. 자, 다시 스쿼트, 뒤꿈치, 허벅지 내려오기. 자, 이렇게 10회 진행을 해주시고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갈 겁니다. 자, 세 번째 운동은 중심을 잡고 버틸 겁니다. 자, 우리 오른쪽 다리 먼저 무릎을 구부려서 왼쪽 다리로 외발서기 할 거예요. 여기서 눈을 감을 겁니다. 인간은 노화가 진행되면서 균형 감각이 조금씩 떨어지게 돼요. 근데 노인분들 사망 위험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낙상이죠. 한 다리로 지지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낙상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다리 지지기를 꼭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눈을 뜨고 하는 게 아니라 감고 할 거고요. 최소 10초는 버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0초 버틸 수 있을 때까지 한 다리 서기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 다리부터 들고 발가락은 바닥을 살짝 누르고 발목 움직이면서 발목 주위의 근육들 사용되는 거 느끼면서 우리 눈 감을 겁니다. 눈 감기 시작! 이때 10초를 버틸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10초 발목 움직이면서 흔들리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10초 버텼다면 천천히 눈을 뜨고 내려올 거예요. 자, 반대쪽도 똑같이 왼쪽 무릎 들어주시고 중심 잡고 우리 발가락 바닥 살짝 누르고 발목 움직이면서 발목 주위에 힘 느낄 겁니다. 자, 그리고 눈 감기 시작. 여기서 10초를 버틸 수 있어야 돼요. 하다 보면 더 안 되는 쪽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쪽을 조금 더 많이 연습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다리 들고 버티기 10초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중심 잡기가 힘드시면 처음에는 3초, 그리고 5초, 그리고 10초까지 천천히 시간을 늘려가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심 잡는 거 3회 진행을 해주세요. 자, 방금 전에 우리 웜업 3가지 동작을 하고 왔습니다. 이 3동작을 꼭 하고 와주셔야 하체 운동을 했을 때 발목, 무릎 또는 고관절에 통증이 생기는 걸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웜업을 진행하셨다면 이제 하체 메인 운동을 진행을 할 거예요. 우리 골반 너비 11자로 쓸 겁니다. 그리고 양손은 이렇게 앞쪽에 모아줄 거예요. 무릎 구부려서 기마 자세 만들어 줄 겁니다. 왼다리는 버티면서 오른쪽 다리만 앞으로 꼭지점 콕 하고 찍을 거예요. 그리고 앞쪽에 찍었다면 이번에는 뒤쪽으로 꼭지점을 찍을 겁니다. 이때 왼다리에 체중을 계속 지지한 상태 버티고 있으셔야 돼요. 다시 오른쪽 앞쪽으로 꼭지점 하나, 뒤쪽으로 꼭지점 둘, 다시 앞쪽으로 하나, 뒤쪽으로 둘. 앞, 뒤로 움직이는 게 1회입니다. 그래서 총 10번을 진행을 할 거예요. 다시 앞쪽으로 하나, 다시 뒤쪽으로 둘, 다시 앞쪽으로 하나, 다시 뒤쪽으로 둘, 다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다시 돌아오고. 자, 이렇게 10회 끝났다면 반대쪽도 똑같이 진행을 해줄 겁니다. 기마 자세, 오른쪽 다리 체중 지지, 왼쪽 발 앞으로 꼭지점 하나, 뒤로 둘, 다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바로 돌아오고 휴식할 겁니다. 두 번째는 체중 이동을 해줄 거예요. 우리 어깨 너비로 쓸 거고요. 양손은 우리 팔을 뻗기 위해서 이렇게 옆구리에 딱 준비 한번 해줄게요. 그리고 엉덩이는 뒤로 빼고 똑같이 기마 자세 만들어 줄 겁니다. 자, 좌우로 체중 이동을 하면서 팔을 뻗을 겁니다. 자, 왼쪽 체중 이동, 팔 요렇게. 근데 이때 주먹을 꽉 하고 쥘게요. 주먹을 쥐는 이유는 주먹을 쥐어야 전환, 팔, 어깨에 힘이 들어옵니다. 그래야 승모근이 과하게 쓰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먹 꽉 쥐고 다시 돌아오고 체중 이동 다시 중간으로 오면서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팔 앞으로 길게 쭉 뻗어주고 다시 돌아오고 다시 왼쪽 하나 다시 돌아오고요. 다시 오른쪽 하나 돌아올 겁니다. 지금 웜업 동작과 메인 운동을 순서대로 진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허벅지와 엉덩이의 자극이 자연스럽게 들어올 겁니다. 그럼 정말 잘하고 계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다시 같이 주먹 꽉 쥐고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뻗어주기 하나, 다시 돌아오고 오른쪽 둘, 다시 돌아오고 왼쪽 셋, 다시 돌아오고 오른쪽 넷, 다시 왼쪽 다섯, 오른쪽 여섯, 왼쪽 일곱, 오른쪽 여덟, 자, 왼쪽 아홉, 오른쪽 열. 자, 이때 주의사항은 체중 이동을 줬을 때 무릎이 안쪽으로 모이면 안 됩니다. 계속 바깥쪽으로 벌려서 내 체중을 이 발목, 무릎, 고관절이 받을 수 있도록, 지탱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요거 주의하면서 좌우 체중 이동 갔다 오는 게 한계입니다. 그래서 10회 3세트를 진행해 주세요. 세 번째 메인 운동은 우리 골반 너비로 쓸 겁니다. 그리고 양손 주먹 꽉 쥐고 또 앞으로 찌를 준비할 거예요. 자, 오른다리부터 진행을 할 건데 오른다리를 뒤로 한보 이동시킵니다. 그리고 뒤꿈치는 떼줄 거예요. 여기서 그대로 쪼그려 앉을 거예요. 하나. 자, 그리고 천천히 올라오면서 다리를 앞으로 모아줄 겁니다. 요렇게. 그리고 이번에는 두 보 뒤로 가서 쪼그려 앉기 하나, 다시 앞쪽으로 모아주고. 자, 마지막은 세 보 뒤로 길게 가서 쪼그려 앉기 하나 하고
올라올 거예요. 왼쪽도 똑같이 한 보, 두 보, 세 보 더 거리가 멀어질 겁니다. 근데 이때 이제 팔 움직임도 함께 섞어줄 겁니다. 자, 한 보 뒤로 왼쪽 다리 이동. 그리고 쪼그려 앉으면서 팔 앞으로 뻗어주기 하나. 그리고 돌아오면서 다리 모아주고 다시 두 보 뒤로 하나. 그리고 앉으면서 주먹 뻗고 돌아오고. 자, 그 다음 세 보 뒤로 하나. 앉으면서 주먹 뻗고 다시 돌아오는 동작입니다. 그래서 연속해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오른다리부터 한 보 뒤로 하나, 다시 두 보, 다시 세 보. 자, 이번에 왼쪽 다리 한 보, 다시 두 보, 자, 세 보 길게, 다시 오른다리 한 보, 다시 두 보, 다시 세 보 길게. 자, 왼쪽 한 보. 다시 두 보. 자, 마지막 세 보 길게 쭉. 자, 한 번씩만 더. 오른쪽 한 보. 자, 두 보. 자, 길게 세 보. 다시 왼쪽 한 보. 자, 두 보. 자, 길게 세 보 쭉. 돌아오기. 자, 이렇게 세 번 갔다 오는 게 한 개입니다. 그래서 각각 10번씩 3세트를 진행해 주세요. 마지막 네 번째 운동은 스쿼트입니다. 쪼그려 앉는 운동인데 이때 체중 이동을 함께 섞어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면 발목, 무릎 관절, 고관절 안정성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양손 또 뻗을 준비할 거예요. 다리는 어깨 넓이로 쓸 거고요. 발끝은 약간 바깥쪽으로 벌려줄 겁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스쿼트는 그냥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동작이죠. 이러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원을 그리면서 스쿼트를 할 겁니다. 자, 주먹을 꽉 쥔 상태에서 왼쪽으로 체중 이동, 그리고 그대로 스쿼트 내려갑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체중 이동, 그리고 다시 중간으로 돌아올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왼쪽으로 체중 이동, 돌아오고, 다시 왼쪽 한 번 더, 왼쪽, 중간, 오른쪽 돌아오기. 자, 왼쪽으로 갔으면 오른쪽으로도 가야겠죠? 자, 오른쪽으로 하나, 쭉 돌아오고, 다시 오른쪽 하나, 중간, 왼쪽 돌아오고, 다시 오른쪽 하나, 중간, 왼쪽 돌아오기. 자, 이때 이제 주먹과 함께 운동을 진행을 해볼 겁니다. 자, 왼쪽으로 내려가기 전에 주먹을 뻗을 거예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왼쪽으로 체중 이동 하나, 올라오면서 모아주고 다시 내려가면서 하나, 올라오면서 모아주고 다시 하나, 올라오면서 모아주고 다시 왼쪽 하나, 올라오면서 모아주고. 자, 오른쪽으로도 자, 주먹 뻗으면서 하나, 올라와 주고 다시 둘, 올라와 주고 셋, 마지막 한 번만 더. 자, 넷, 올라와 주기. 팔이 만약에 너무 쉽다 하시는 분들은 물병이나 덤벨을 잡고 진행을 해주시면 좀 더 난이도를 높여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왼쪽으로 10번, 오른쪽으로 10번, 각각 10번씩 3세트를 진행해 주세요. 누워서 할 수 있는 뱃살 빼는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운동은 하복부를 발달시켜서 허리 안정성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일단 벽이 필요합니다. 제가 벽 역할을 대신해서 할 거예요. 우리 다리를 벽에다가 이렇게 댈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발은 벽을 밀어주셔도 돼요. 양손은 바닥 누를 거고요. 우리 아랫배 쏙 잡아당긴 상태에서 골반을 우리 오리궁뎅이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그리고 오리궁뎅이 반대를 만들 겁니다. 이 상태에서 골반을 살짝 바닥에서 뗄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버틸 겁니다. 그러면 배꼽 아래쪽에서 근육이 사용되는 느낌을 받을 겁니다. 자, 요 느낌이 느껴지고 난 좀 쉬운데 라고 생각이 되면 점점 이 벽을 미는 발 힘을 좀 뺄 겁니다. 그냥 살짝 대고만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하복부, 배꼽 아래쪽의 복부에서 자극이 더 커지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10초를 버틸 거예요. 그리고 10초 유지했다면 천천히 골반 내려올 거고요. 다시 벽은 최대한 밀지 않고 골반 뒤쪽으로 말아주면서 엉덩이 들어 올릴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배꼽 아래쪽에 자극을 느낄 거고요. 자극이 느껴지면 천천히 우리 벽 미는 발 뗄 겁니다. 그냥 살짝 대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극이 더 커지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10초 버텼으면 천천히 내려올 거예요.
자, 요 동작을 통해서 먼저 하복부를 내 되뇌에 인지시킬 겁니다. 그리고 나서 10초 버티기 10번을 진행을 해주세요. 이게 끝났다면 이제는 벽에서 떼고 두 번째는 누워서 이렇게 자세 만들어 줄 겁니다. 자, 그리고 발끝을 이렇게 세워줄 거고요. 우리 아랫배 쏙 하고 당길 거예요. 이 상태에서 우리 한 다리씩 엄지발가락 바닥 콕 하고 찍을 겁니다. 요렇게 오른쪽도 콕 한번 찍어주시고 다시 왼쪽도 콕 한번 찍어주시고 오른쪽 콕 한번 찍을 거예요. 요 동작을 할 때 허리가 오리궁뎅이처럼 이렇게 말리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상태가 되면 허리의 압박력이 커지면서 통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아랫배 당겨 놓고 한 다리씩 우리 엄지발가락 바닥 콕 찍어주시고 반대쪽 콕 찍어주시고 각각 10번씩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난이도가 좀 쉽다고 느끼시면은 양쪽 다리 모아서 같이 진행을 할 거예요. 같이 콕, 다시 같이 콕. 근데 양쪽 다리 모아서 하고 있는데 허리에 통증이 생겼다? 그럼 잠깐 쉰 다음에 한쪽 다리씩 진행을 해주세요. 아직 내 허리 근육 또는 복부 근육이 양쪽 다리 움직이는 걸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다리씩 먼저 진행을 하고 난 뒤에 적응이 됐을 때 두 다리 모아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하복부 단단하게 만들 수 있고요. 떨어지는 뱃살을 잡아줄 수도 있고 허리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면서 통증 완화에 도움도 줄 수가 있습니다. 추천드리는 운동은 복부 근육들을 좀 쓸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코어 근육을 활성화시킨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일단 배에 살이 많으신 분들은 배가 아래쪽으로 계속 떨어집니다. 이때 허리 쪽에서 큰 압박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랫배를 당겨서 우리 맞지 않는 바지를 입을 때 아랫배 쏙 당기잖아요. 그죠? 그렇게 아랫배를 쏙 당겨주시면 우리 복부 안에 있는 코어 근육이 쓰이게 되고 떨어지는 복부를 조금 끌어당길 수 있는 효과가 있고 코어 근육을 쓰니까 척추는 단단하게 잡혀지게 되면서 압박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아랫배를 당기면서 계단을 올라가시는 거예요. 일반 평지를 걷는 것보다 당연히 계단을 올라가는 게 내 몸을 중력에 대항해서 위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걷기보다 더 좋은 다이어트 효과를 줄 수도 있고요. 또 계단을 올라가면서 우리의 뼈에는 작은 충격들이 계속 가해집니다. 근데 그 충격들이 절대 나쁜 게 아니라 뼈에 적절한 수직 저항을 주게 되고 이 수직 저항은 뼈량도 유지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랫배를 당기고 계단을 걸어보세요. 체중 감량뿐만 아니라 근력도 증가시킬 수 있고요. 골다공증까지도 더 심해지는 걸 막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허리 통증의 원인을 정확하게 뭐다라고 말을 할 수 없는데요. 그럼에도 세계적으로 허리 통증의 원인 중 하나를 비만을 꼽고 있습니다. 그만큼 내 몸에 체중이 늘어나면 관절에 가해지는 부하가 크고 안 좋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데요. 우리 체중이 1kg가 늘어나면 무릎에는 4kg나 되는 부하가 가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척추에는 정확하게 연구된 결과는 없지만 병적인 비만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체중을 감소시켰을 때 디스크 높이가 2mm 정도 더 높아졌다고 얘기를 해요. 비만이라는 건 우리 관절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 무거운 무게가 내 관절을 누르게 되면 관절에는 기계적인 스트레스가 가해지게 되고 통증은 당연하고 퇴행성 관절염도 빨리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만큼 비만이라는 건 당연히 대사적으로도 좋지 않고요. 관절에도 좋지 않기 때문에 감량을 해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허리 통증이 잘 견디려면 뼈 주위에 있는 근육들이 단단하게 잘 버티고 있어야 됩니다. 척추에 가해지는 부하들을 적절하게 분산시킬 수 있게 되고 이 통증을 빠르게 완화시키면서도 골반과 허리 건강에 더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허리 통증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스트레칭을 알려드릴 겁니다. 몸통이 단단해지고 허리에 가해지는 부하를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 운동 꼭 따라 해주세요. 평소에 허리 통증이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코어 운동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누워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 몸통 가장 안쪽에 붙어 있는 복행근이라는 근육을 사용할 겁니다. 이 복행근이라는 근육을 사용하면 우리의 척추의 안정성에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몸통이 단단해지고 허리에 가해지는 부하를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누운 자세에서 시작을 할 겁니다. 자, 한 손은 우리 허리 뒤에 넣어 줄 거고요. 한 손은 우리 배꼽 위에 둘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아랫배를 쏙 하고 집어넣을 건데 맞지 않는 바지를 입을 때 우리 뱃살 쏙
쏙 하고 집어넣죠. 그 힘을 줄 거예요. 우리 배꼽 위에 얹은 손 아래로 내려갈 수 있게 쭉 아랫배 잡아당깁니다. 이때 주의사항은 아랫배를 잡아당겼다고 해서 허리가 바닥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허리 밑에 넣은 손이 해야 될 일은 내가 아랫배를 당겼는데 지금 내 손등이 눌리는지 체크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허리에 넣은 손이 눌리면 안 돼요. 아랫배를 쏙 잡아당기고 10초 버틸 겁니다. 그리고 천천히 힘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아랫배를 쏙 하고 집어넣어 주시고 10초 버틴 다음에 천천히 힘을 풀 겁니다. 두 번째 주의사항은 아랫배를 당겼습니다. 근데 갈비뼈, 가슴 쪽이 하고 들리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근육을 썼다라기보다는 아랫배를 집어넣기 위해서 위에 있는 이 가슴 근육, 갈비뼈를 보상해서 대신 집어넣게 됩니다. 그럼 복부 안쪽에 있는 근육들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해요. 그래서 이때 주의해야 되는 거 위쪽이 들리지 않도록 딱 고정시켜 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아랫배만 쏙 하고 집어넣었다가 힘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걸 먼저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앞으로 진행될 운동들이 이렇게 복행근을 수축할 수 있는 상태여야 됩니다. 그래야 효율적으로 운동을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아랫배 당기는 연습 해주시고 올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골반 주위에 있는 근육들을 풀어놓는 호흡 운동을 진행을 할 거예요. 양손은 바닥을 눌러주실 거고요. 가볍게. 그리고 한쪽으로 양쪽 무릎을 살짝 넘길 겁니다. 편안하게 힘 풀고 계시면 돼요. 그럼 골반도 살짝 뜨고 무릎도 넘어갔죠? 여기서 우리가 호흡을 할 거예요. 우리 복부부터 복식 호흡을 할 겁니다. 숨을 들이마시면서 복부를 크게 팽창, 여기서 정지, 갈비뼈도 벌리면서 숨을 더 들이마시고 그 다음 상부 쪽도 숨을 더 들이마실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내쉴 거예요. 후 하면서 이때 명치 쪽에 살짝 힘이 들어올 거거든요. 그럼 정말 잘하고 계시는 게 맞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복부 하나, 숨 들이마시고 갈비뼈 둘, 상부 셋, 다시 후 길게 내쉬는 동작. 두 번 진행을 했다면 반대쪽으로도 넘길 거예요. 다리를 똑같이 반대쪽으로 넘겨서 자, 복부 호흡 하나, 갈비뼈 둘, 상부 셋, 다시 내쉬기 한 번만 더. 자, 복부 하나, 갈비뼈 둘, 자, 상부 셋, 호흡을 해주시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몸통과 고관절이 조금 편해졌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운동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네, 세 번째 운동은 브릿지 운동을 할 겁니다. 정말 유명한 운동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근육의 자극을 느끼면서 한번 해볼 거예요. 먼저 이렇게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구부려 줍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아랫배를 쏙 하고 당겨줄 거예요. 이때 주의사항 있죠? 허리가 바닥에 닿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 갈비뼈, 가슴 상부가 위로 들썩이면 안 된다. 집중하면서 아랫배 당겨주시고 이제 무릎을 살짝 구부리는 힘을 줄 거예요. 이때 너무 많이 구부리게 되면 허벅지 뒤에 있는 햄스트링 근육에서 쥐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살짝만 근육이 쓰인다라는 걸 알 수 있을 정도만 살짝 무릎 구부려 주세요. 그럼 허벅지 뒤에 힘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골반을 오리궁뎅이 살짝 만들었다가 반대로 살짝 만들면서 엉덩이를 들어 올릴 겁니다. 자, 하나, 둘, 셋. 정지. 완전히 골반을 들기 전에는 우리 허벅지 뒤에 있는 근육이 힘을 쓸 거예요. 그래서 허벅지 뒤에 근육에 자극이 온다. 잘하고 계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골반을 더 들어 올리면 이제는 허벅지 근육이 아니라 엉덩이 근육에서 자극을 느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엉덩이에 자극이 안 온다면 골반을 위로 들어 올리면서 무릎을 살짝 바깥쪽으로 벌려주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엉덩이 바깥쪽 또는 뒤쪽에서 자극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려오시는 거예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처음부터. 자, 우리 아랫배 쏙 당겨주시고 이때 허리 바닥 닿지 말고 가슴 움직이지 않습니다. 무릎 살짝 구부리는 힘 주는 거예요. 그 힘 유지한 상태에서 천천히 골반을 들어 올리기. 이때 다 들어 올리기 전에는 허벅지 뒤에 자극 느끼기. 마지막 골반 위로 들어주면서 엉덩이 자극을 느껴야 되는데 자극이 안 온다면 무릎을 살짝 바깥쪽으로 벌려주고 천천히 내려올 겁니다. 이 운동을 하실 때 우리 입으로 호흡하지 마시고 입술은 살짝 오므린 상태에서 코로만 호흡을 진행을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호흡 근육도 더 발달을 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작을 7번 2세트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허리 통증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호흡 스트레칭을 알려드릴 겁니다. 먼저 누운 상태에서 양쪽 무릎은 구부려 줄 거예요. 우리 팔을
이렇게 만들어 줄 겁니다. 자, 우리가 오른쪽 팔을 위쪽, 왼쪽 팔을 이렇게 아래쪽으로 움직이면 몸통이 이렇게 탄 쪽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럼 자연스럽게 허리가 아니라 등에서 좌우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호흡을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고개는 정면 볼 거고요. 자, 요 자세 만들어 놓고 우리 복식 갈비 호흡을 할 겁니다. 자, 복부 숨들이마시면서 밀어내기 하나, 갈비뼈 밀어내기 둘, 그 다음 상부 셋. 자, 길게 압축하면서 내쉬기. 이때 명치에 자극 느낄 거고요. 다시 한 번만 더. 자, 복부 하나, 그 다음 갈비 둘, 자, 그 다음 상부 셋. 다시 하고 내쉬고 한 번만 더. 자, 복부 밀어내기 하나, 갈비 둘, 자, 위로 상부 셋. 완전히 압축하면서 하고 내쉬기. 이렇게 3번 진행을 했다면 반대쪽도 똑같이 만들어 줄 거예요. 팔을 이렇게 바꿔주시면 이제는 몸통이 또 반대쪽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여기서 다시 우리 복식 호흡 하나, 갈비뼈 둘, 그 다음 상부 셋. 다시 길게 내쉬고 압축. 다시 한 번 더. 복부 하나, 갈비뼈 둘, 다시 상부 셋. 길게 내쉬기 후. 마지막 한 번만 더. 자, 복부 하나, 갈비뼈 둘, 상부 셋. 길게 내쉬기 3번째. 자, 이렇게 팔을 위아래로 넘기다 보면 더 안 돌아가는 쪽 또는 더 잘 돌아가는 쪽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안 돌아가는 쪽이 있다면 그쪽으로 한 2번 정도 호흡을 더 많이 진행을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허리 움직임 없이 팔을 이용해서 등의 움직임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등의 움직임이 좋아지게 되면 허리로 가는 부하를 등이 대신 감당할 수 있게 되고 허리 통증을 완화시킬 수가 있을 거예요. 2번째는 골반의 움직임을 만들어 줄 겁니다. 우리 허리 밑으로는 골반이 있고요. 골반이 잘 움직여야 허리로 가는 부하를 또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운동 꼭 따라 해주세요. 양쪽 손은 우리 골반 옆을 이렇게 잡아줄 겁니다. 그리고 우리 무릎을 살짝 구부리는 힘을 줄 거예요. 힘을 준 상태에서 오리궁뎅이를 천천히 만들어 줄 거예요. 지금 선생님은 자세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과장되게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이 정도까지 움직이실 필요는 없어요. 정말 이 정도 살짝 움직이셔도 됩니다. 자, 무릎은 계속 구부려준 상태에서 오리궁뎅이 살짝 만들고 다시 반대로 오리궁뎅이 반대 자세를 만들고. 자, 여기까지도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저희는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가장되게 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오리궁뎅이 만들고 다시 반대로 만들고. 과장하지 않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무릎 구부린 상태에서 자, 오리궁뎅이 살짝 반대로 살짝 다시 오리궁뎅이 살짝 요 정도만 움직여 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오리궁뎅이 반대로 갔다가 오리궁뎅이 왔다가 이게 한계입니다. 7번 움직임을 만들어 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번째는 엎드려서 진행을 할 겁니다. 이 자세를 내발기기 자세라고 합니다. 어깨 밑에 손을 둘 거고요. 골반 밑에 무릎을 둘 거예요. 여기서 오른쪽 다리를 반대쪽 허벅지 위에 올려둘 겁니다. 요렇게요.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 아랫배 쏙 하고 당겨줄 겁니다. 오리궁뎅이 유지한 상태에서 그대로 뒤로 쭉 앉을 겁니다. 자, 우리가 앉아야 되는 범위는 내 오리궁뎅이가 풀리기 전까지예요. 오리궁뎅이가 풀렸다 그러면 그 전까지만 앉아주셔야 됩니다. 너무 과하게 앉으면 오히려 허리에 압박력이 커져서 통증이 생길 수 있어요. 다시 천천히 앞쪽으로 이동. 다시 한 번 더 오리궁뎅이 유지한 상태로 오케이. 다시 앞쪽으로 이동. 뒤쪽으로 하나. 이때 호흡은 입술은 닫아주시고 코로만 천천히 호흡을 진행해 주시면 돼요. 다시 천천히 앞쪽으로 이동. 다시 뒤로 하나. 3번 진행을 했다면 반대쪽도 한번 해줄게요. 자, 똑같이 반대쪽 다리를 우리 허벅지 위쪽으로 올려주시고 오리궁뎅이 살짝 만들고 아랫배 쏙 당겨주기. 여기서 그대로 뒤로 살짝 앉을 건데 오리궁뎅이 유지할 수 있을 만큼만 앉기. 다시 천천히 앞쪽으로 이동. 다시 뒤쪽으로 하나. 호흡은 코로만 편안하게 계속 할 거예요. 다시 앞쪽으로 이동. 다시 한 번만 더 뒤로 쭉 앉고 돌아올 겁니다. 주의사항은 절대 오리궁뎅이가 풀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풀리게 되면 허리에 압박력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코로 호흡하면서 뒤로 앉는 동작 5번씩만 진행을 해주세요. 알려드린 운동 외에도 앉아서 할 수 있는 허리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 동작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장시간 업무를 보고 나면은 우리 허리가 좀 뻐근하거나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앉은 상태에서 우리 양쪽 무릎 사이에 왼쪽 손을 이렇게 놓고 무릎으로 주먹을 살짝 눌러줄 거예요. 그리고 이 자세에서 우리 아랫배 쏙 당기고 골반을 오리궁뎅이 살짝 만들었다가 뒤로 만들었다가 다시 오리궁뎅이 만들었다가
다시 뒤로 만들었다가 이렇게 앞뒤로 만드는 거 1개 해서 총 7번만 진행을 해주세요. 스트레칭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칭 이후에 이렇게 왼쪽 손을 무릎 사이에 넣어서 골반 움직이는 운동을 진행해 주세요. 그러면 조금 더 이 통증을 빠르게 완화시키면서도 골반과 허리 건강에 더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운동 중에 어떤 통증이라도 생기셨다면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근데 간헐적으로 생긴다면 좀 병원 가기 애매하기 때문에 그냥 참는 분들이 있죠. 하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증상이 생긴다면 꼭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는 팔다리가 불타는 느낌이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뜨거워지고 살이 타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 바로 병원에 가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운동하고 있는데 등 뒤에서 또는 허리 뒤에서 차가운 물이 흘러내려가는 듯한 느낌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허리가 시원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들도 바로 병원을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팔, 다리의 감각이 좀 무뎌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뭔가 여기는 내 살이 아닌 것 같아요 하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도 바로 병원으로 가셔야 되고요. 팔다리가 마비 증상이 오시는 분들도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혈액순환이 자주 통하지 않는 느낌이 들고 만져도 내 살 같지 않고 또는 더 심각해지신 분들은 아예 움직이질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꼭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근육통이 생겼는데 이 근육통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이것도 꼭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허리 통증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계적인 스트레스입니다. 기계적인 스트레스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척추에 가해지는 모든 부하들을 말하는데요. 이런 부하들을 잘 견디려면 뼈 주위에 있는 근육들이 단단하게 잘 버티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스트레칭만으로는 근육이 발달할 수가 없죠. 그렇다 보니까 근력 운동을 통해서 척추 주위에 붙어 있는 근육들을 단단하게 만들어 놓는다면 척추에 가해지는 부하들을 적절하게 분산시킬 수 있게 되고 그로 인해서 통증을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력 운동을 할 때 근육을 효율적으로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근육을 쓰고 있다는 자극을 느끼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근육을 쓸 때 자극을 못 느껴도 우리의 근육은 발달을 합니다. 하지만 그 자극을 느끼면서 발달을 시킨다면 근육한테 수축하라는 명령을 전달하는 신경들이 있는데 신경계가 더 발달하게 되면서 가지고 있는 근육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근력 운동 플러스 우리 그 근육을 쓰고 있다는 인지를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내 골반이 통증을 느끼거나 불편감을 가지고 있고 불균형을 가지고 있다면 관절에 스트레스가 증가하게 되거든요. 근데 만약 이때 균형을 맞추지 않고 방치를 하게 된다면 관절염이 더 가속화될 수도 있고요. 통증으로 불편감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하는 동작들은 우리 몸통의 호흡과 골반 주위 근육들을 이용해서 골반을 중립 상태로 돌리는 리셋 운동입니다. 호흡만 잘 해줘도 이 몸통과 연결되어 있는 관절의 불균형을 개선을 시킬 수가 있고 통증까지도 완화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파브 스포츠를 운영하고 있는 물리치료사이자 운동 전문가 최정욱이라고 합니다. 골반이 틀어져 있어서 바지가 한쪽으로 돌아가거나 또는 한쪽 허리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골반 교정 운동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우리 골반이 어디로 틀어졌는지 평가를 한번 해볼게요. 앉은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를 반대쪽 허벅지 위에 이렇게 올려줄 겁니다. 그리고 그냥 힘을 쭉 풀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이 무릎이 내려가는 정도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선생님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이 정도 내려가네요. 반대쪽도 한번 올려줄게요. 이렇게 올리면 반대쪽은 무릎이 좀 덜 내려가요. 지금 덜 내려가는 이유는 골반이 덜 내려간 쪽으로 틀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무릎이 내려가지 않는 상태인 거죠. 이렇게 좌우 허벅지 위에 다리를 올려서 무릎 높이를 체크해 보세요. 두 번째 자가 진단 방법입니다. 앉은 상태에서 우리 손은 뒤쪽에 짚어줄 거예요. 그리고 양쪽 다리는 앞쪽으로 두고 구부릴 겁니다. 요렇게요. 여기서 그냥 편안하게 한쪽으로 양쪽 무릎을 다 넘겨주세요. 이때 엉덩이가 떼지면 안 됩니다. 요 정도 넘어가네요. 반대쪽으로도 쭉 넘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요렇게 넘어갑니다. 분명히 좌우 중에 더 안 내려가는 쪽이 있을 거거든요. 그쪽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해석을 해보면 무릎이 더 잘 내려간 쪽으로 골반이 틀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 번째로 할 운동은 호흡입니다.
호흡만 잘 해줘도 이 몸통과 연결되어 있는 관절의 불균형을 개선을 시킬 수가 있고 통증까지도 완화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누운 상태에서 양쪽 무릎을 구부려 줍니다. 그리고 무릎이랑 발은 모아줄 거예요. 복부, 갈비, 그리고 갈비 위쪽에 있는 여기를 상부라고 하거든요. 상부까지 호흡을 해서 공기를 꽉꽉 채워 넣을 겁니다. 자, 그래서 복부부터 밀어내는 호흡을 할 건데 이때 한쪽 손은 우리 배꼽 위쪽에 그리고 한쪽 손은 가슴 윗부분에 이렇게 얹을 겁니다. 그리고 코로만 호흡을 할 거예요. 입술은 살짝 오므린 상태, 코로 숨을 들이마시면서 복부로 이 배에 얹은 손을 밀어낼 겁니다. 숨 들이마시기 시작. 최대한 끝까지 들이마시세요. 여기서 정지, 숨 내쉬는 거 아니에요. 숨 이제 더 들이마실 건데 갈비뼈를 바깥쪽으로 벌리면서 숨을 더 들이마실 겁니다. 그러면 복부는 살짝 내려가고 갈비는 조금 더 벌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번엔 이 가슴 위에 얹은 손이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숨을 더 들이마시면서 공기를 완전히 꽉꽉 집어넣을 거예요. 그리고 숨을 내쉴 때는 한 번에 압축할 겁니다. 코로 숨 끝까지 내쉬기. 이때 명치 쪽에서 약간 근육이 수축하는 느낌을 받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 느낌을 못 받았잖아요. 갈비뼈를 수축시키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 느낌을 받을 때까지 꼭 숨을 내쉬어주세요. 자, 다시 한번. 자, 우리 코로 숨 들이마시면서 복부 위에 손 밀어내고, 자, 숨 더 들이마시면서 갈비뼈 밀어내고, 자, 그 다음 더 들이마시면서 상부 밀어내고, 완전히 내쉬기. 이때 명치 쪽에 자극 느낄 때까지 숨 내쉬고요. 한 번 더. 자, 우리 숨 들이마시면서 복부, 갈비 둘, 상부 셋, 완전히 내쉬기. 해서 명치에 자극 느끼기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숨을 내쉬는 거 7회만 진행을 해주세요. 혹시나 운동하면서 현기증이나 어지럼증이 나시는 분들은 3회 정도로 제한해서 3회 하고 조금 쉬었다가 3회 하고 조금 쉬었다가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준비물이 필요해요. 의자와 이런 쿠션 또는 수건이 필요합니다. 자, 일단 의자 위에 다리를 이렇게 올려놓을 거예요. 이때 무릎 관절은 90도, 고관절도 90도죠. 이 자세에서 무릎 사이에 수건이나 베개를 껴놓고 살짝 누르는 힘을 줄 겁니다. 이 누르는 힘을 주면 우리 허벅지 안쪽에서 뭔가 근육이 쓰이는 느낌을 받을 거예요. 그 느낌을 받으시면 정말 좋은 겁니다. 하지만 안 받아도 일단 지금은 괜찮아요. 여기서 우리 뒤꿈치는 의자를 누를 거고요. 골반을 오리궁뎅이 반대로 만들어 볼게요. 오케이. 반대 자세를 만들어 놓고 엉덩이를 바닥에서 살짝 떼주는 겁니다. 너무 많이 뗄 필요는 없고요. 딱 요 정도만 떼주시면 돼요. 그리고 양손 앞으로 나란히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첫 번째 했던 호흡을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우리 복부부터 숨 들이마시기 하나, 갈비 둘, 상부 셋, 끝까지 내쉬기. 명치 자극 느끼고 다시 한 번 더 복부 하나, 갈비 둘, 상부 셋, 다시 내쉬고 한 번만 더. 자, 복부 하나, 갈비 둘, 상부 셋, 끝까지 하고 내쉬고 엉덩이 잠깐 내려와서 휴식 시간 갖는 거예요. 지금 하는 동작들은 우리 몸통의 호흡과 골반 주위 근육들을 이용해서 골반을 중립 상태로 돌리는 리셋 운동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운동과 두 번째 운동을 연달아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개수는 엉덩이 들고 호흡 3회, 그리고 내려왔다가 잠깐 쉬고 다시 엉덩이 올려서 호흡 3번 해주는 거 5번만 진행을 해주세요. 우리의 골반은 밑으로는 다리와 연결되어 있지만 위쪽으로는 복부 근육들이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복부 근육들 중에서 몸통에 회전을 만들어주는 근육이 있어요. 그리고 그 회전을 만들어주는 근육은 우리가 걸을 때 사용이 되고요. 인간은 걸을 때 이 상체와 하체가 비틀어집니다. 그래서 골반은 불균형에 관여하는 게 하체의 움직임만 있는 게 아니라 몸통에 붙어있는 근육들도 골반 불균형에 관여를 해요. 그래서 방금 전에 우리가 해본 운동들은 호흡과 그리고 하체 근육을 써서 골반의 중립을 만들어줬다면 지금은 복부, 표층에 붙어있는 근육들을 써서 불균형을 만들어 볼 겁니다. 사이드 플랭크입니다. 우리 옆으로 누워서 복부, 옆구리 근육을 발달시키는 운동인데 처음에 자가진단법 했었죠. 그때 무릎의 위치가 좀 높이 올라왔던 쪽이 아래로 가게 해서 옆으로 누울 겁니다. 만약에 왼쪽 무릎이 좀 더 높았다면 왼쪽이 아래로 가게 해서 우리 사이드 플랭크 자세 만들어 주시면 돼요. 팔꿈치 구부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어깨 밑에 팔꿈치 둘 겁니다. 양쪽 무릎은 구부려 두실 거예요. 뭐 무릎을 앞쪽으로 빼야 되냐 뒤로 빼야 되냐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쓸 근육은 옆구리 근육이에요.
근육이에요. 옆구리 근육. 우리 맞지 않는 바지를 입을 때 아랫배를 쏙 하고 잡아당기죠? 자, 아랫배 쏙 하고 약하게 잡아당겨 주시고 골반을 들어 올릴 겁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여기서 왼쪽 옆구리를 몸을 활처럼 접으면서 살짝 수축시킬 거예요. 그리고 10초 버틸 겁니다. 자, 여기서 10초를 버텼다면 천천히 내려와서 휴식을 할 거예요. 자, 만약에 골반 드는 게 힘드신 분들은 골반 들지 말고 그냥 이 자세에서 왼쪽 옆구리만 쭉 수축시켜서 활처럼 만들어 주세요. 이때 허리에서 느낌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옆구리 배꼽 바로 옆쪽에서 뭔가 근육이 수축하는 느낌을 받으시면 됩니다. 거기서 10초 버티고 내려오기. 반대로 오른쪽 무릎이 높았던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른쪽 옆구리가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해서 누워줍니다. 똑같이 몸통을 활처럼 만들어서 오른쪽 옆구리의 자극을 느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극 느끼기 10초 3번만 한번 진행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 불균형한 골반을 좀 더 균형적이게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누워서 해도 효과는 있지만 불균형 개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선 체중부하 상태에서 개선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서 진행을 할 거고요. 준비물은 이런 쿠션 또는 수건 그리고 벽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벽 대신에 제가 벽 역할을 할 거예요. 자, 벽 앞에 서서 양쪽 무릎에 이렇게 수건이나 베개를 끼울 겁니다. 다리 너비는 골반 너비 11자로 둘 거고요. 여기서 무릎을 살짝 구부려 주세요. 그리고 양손은 벽을 이렇게 짚을 겁니다. 벽을 짚고 있고 이 상태에서 엉덩이 뒤로 살짝 빼고 등을 둥글게 낙타등처럼 만들어줘야 돼요. 이렇게. 근데 너무 강하게 낙타등을 만들어서 어깨 위쪽 승모근이 늘어나는 느낌을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냥 가볍게 살짝만 둥글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우리 첫 번째 누워서 했던 호흡 있죠? 그 호흡을 이 상태에서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우리 호흡 3번만 해보겠습니다. 복부부터 숨 들이마시고 하나, 갈비 둘, 상부 셋. 자, 길게 내셔서 명치 쪽에 자극을 느낄 거고요. 자, 다시 복부 하나, 갈비 둘, 상부 셋. 다시 길게 숨 내쉴 거고요. 다시 한 번 더 복부 하나, 갈비 둘, 자, 상부 셋. 길게 내쉴 겁니다. 3번 진행을 하고 나서 이제 반보 뒤로 가서 한 다리 한 다리 진행을 해줄 겁니다. 뒤로 반보만 살짝 이동. 다시 무릎 사이에 베개 또는 수건을 넣고 살짝 모아주는 힘을 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무릎 모으는 힘을 줄 겁니다. 근데 지금 한 다리를 뒤로 뺐다고 해서 골반이 이렇게 틀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골반은 계속 정면을 유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무릎 살짝 모으고 똑같이 벽 앞에 두고 등 둥글게 낙타등 승모근에 늘어나는 자극 없는 상태. 여기서 우리 호흡을 딱 3번만 진행을 할 거예요. 자, 복부 호흡 하나, 갈비 둘, 상부 셋. 길게 내쉬고 다시 한 번 더 복부 하나, 갈비 둘, 상부 셋. 길게 내쉬고 다시 복부 하나, 갈비 둘, 상부 셋. 자, 길게 내쉬고. 자, 왼쪽을 했다면 오른쪽도 해줘야겠죠? 그래서 다시 왼다리 돌아오고 오른다리 반보 뒤로 이동을 합니다. 여기서 무릎 똑같이 구부려 주시고 벽을 앞쪽에 짚어 줄 겁니다. 자, 그리고 무릎 사이에 똑같이 우리 베개 또는 수건을 잡을 거예요. 등 낙타등 만들어 주시고 호흡 3번 시작. 복부 하나, 갈비 둘, 상부 셋. 길게 내쉬고 다시 복부 하나, 갈비 둘, 상부 셋. 길게 내쉬고 한 번만 더 복부 하나, 갈비 둘, 상부 셋. 길게 내쉬는 동작. 지금은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좀 호흡을 짧게 진행을 했는데 집에서 하신다면 호흡을 좀 더 길게 진행을 해주시는 게 더 좋을 수 있어요. 여기서 주의사항은 우리가 운동을 할 때 허리가 뒤로 이렇게 말리시면 안 됩니다. 뒤로 튀어나올 수 있는 척추 분절은 등밖에 없어요. 그래서 등만 둥글게 만들어 주시고 허리는 오리궁뎅이를 살짝 만들어서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양쪽 다리를 진행을 했다면 이제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양쪽 다리 골반 너비 11자 만들어 주시고 무릎 사이에 수건과 베개를 넣고 살짝 모으기. 양손 벽을 짚어 주시고요. 낙타등 만들겠습니다. 이제는 벽을 살짝 밀어주면서 엉덩이를 뒤로 뺄 거예요. 그리고 무릎을 구부리면서 밑으로 쪼그려 앉을 겁니다. 하나,
자, 내려가서 버티고 있을 겁니다. 다시 천천히 일어나기. 다시 내려갑니다. 둘, 정지.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우리 방금 전에 한 다리 운동해서 골반을 리셋 시켰어요. 중립 자세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중립 자세 만들었으면 뭐 해야죠? 이제 단단하게 고정을 시켜야죠. 요게 고정을 시켜주는 동작입니다. 다시 천천히 일어나고, 자, 무릎 모으는 힘 주면서 천천히 내려갑니다. 다시 천천히 올라오고, 다시 천천히 내려갔다가 다시 천천히 올라오기. 요거는 호흡이 섞이지 않은 근력 운동이기 때문에 한 번 하실 때 7번 진행을 해주시고 3세트를 진행해 주세요. 불균형을 개선시키려고 하시는 분들의 첫 번째 목적은 불편감일 것 같아요. 사실 정확한 건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어봐야 됩니다. 진단을 받아야겠죠. 그래야 내 골반이 어떻게 어디로 삐뚤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여건이 되지 않는 분들은 증상을 확인해 주시면 돼요. 내 움직임이 어디가 잘 나오고 어디가 안 나오는지 일단 첫 번째로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그 평가 결과에 맞는 운동을 진행을 합니다. 운동을 하고 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통증이나 불편감들이 줄었다면 좋은 거고요. 만약에 더 심해지거나 불편감들이 더 커졌다면 이때는 다른 운동 방법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갈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증상에 집중을 한번 해보세요. 불균형 정도가 심하신 분들은 불편감이나 통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걸을 때 등과 허리가 만나는 이 분절에서 비틀림이 계속 생기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 몸이 비틀어져서 한쪽으로만 계속 비틀림력이 생긴다면 그쪽 움직임과 관련된 근육들이 과사용하게 됩니다. 특정 근육이 과하게 쓰이게 되면 관절의 스트레스가 증가하게 되거든요. 근데 만약 이때 개선을 시키지 않고 근육의 긴장도를 떨어뜨려서 균형을 맞추지 않고 방치를 하게 된다면 특정 부분의 부하가 쌓이고 관절은 회복을 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압박력이 주어지고 장기간 계속된다면 관절염이 더 가속화될 수도 있고요. 또 통증으로 불편감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비대칭이 아닌 통증을 느끼거나 불편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누가 봐도 아, 저건 좀 심한데? 라는 불균형을 가지고 있다면 꼭 찾아서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